삼진아웃? 공부 안 하는 학생 잘나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원생 모집이 마음처럼 안 될 때 괴로운 것만큼 괴로운 순간들이 있죠. 일단 우리 학원에 다니기는 시작했는데 정말 그만 좀 왔으면 싶은 그런 학생이 생겼을 때, 또는 그런 학부모를 만났을 때 아주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보통 정말 우리가 상식 이하의 어떤 행동과 생각을 가진 사람, 고객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정말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을 만났을 때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속칭 진상 고객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어, 보여집니다. 숙제를 잘 안 한다. 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해오고 공부 태도도 별로고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아이들. 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 많은 원장님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가르치시라는 의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물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사실 고객을 어, 잘라내는 고민을 하는 업종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원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만나는 업종들, 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병원을 다니거나 생각해 보셔도 저들이 내가 돈을 내는데 나를 잘라? 그런 고민을 할까 싶은 업종이 사실 잘 없죠. 그런데 교육은 좀 특수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이 되고 되게 정신적인 작업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고객들을 쳐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의 의견은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애들 분위기까지 망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사실 많은 학원들이 1대1 개인 개별 진도, 뭐 예전처럼 클래스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점점 이 분위기 망친다라는 이유는 예전보다는 점점 작은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거 있죠. 속 썩여가면서 그 아이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고 해서 해도 시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학부모는 애가 학원에서 배운 게 없다. 뭐 학원에서 뭐 애를 뭐, 뭐 변화를 그대로다 하면서 원망하면서 떠나는 고객들을 만날 때 그 상실감과 후회 그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 일찍 쳐내라 라는 분들도 있고요. 공부 안 하는 애들 다닌다는 소문만 난다. 힘들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라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건데요. 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이미 그 학원에 태운 원칙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가 돼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선택하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은 학원에 그런 원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칙을 두지 않은 상태의 학원이라면 사실 그 고객도 우리가 가지치기 당한다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잘라냈을 때 어마어마한 불만, 분노 같은 것들을 보이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퇴원 원칙을 이미 설정해 두지 않은 학원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우리에게는 정상 범주의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갔는데 어, 되게 매운맛이라서 아이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또는 뭐 무슨 알러지가 있으면 이 음식 드시지 마세요. 같은 안내가 따로 붙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 음식들이죠.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먼저 그런 원칙들을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모든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모든 학생들은 정상 범주의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으로 설정한 학원이라면 정상 범주에 있는 공부 안 하는 학원 아이들을 잘하게 하는 방법들을 사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거, 학원에서 어떤 원칙을 가질 것인가는 원장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가, 원장님께서 이 학원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원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크게 나눠보면 공부 의지가 있는 학생을 더 잘하게 도움되는 공간인가. 보통 광고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와라. 너는 마음만 의지만 가지고 와라. 뭐 얘기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우린 그런 학원인가?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잘하게 해준 학원인가? 공부 못하는 학생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가? 아니면 공부 의지도 없고 동기도 없는 학생들을 변화시켜서 하게 만들고 잘하게 만드는 공간인가? 자, 어떤 것을 우리의 학원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어, 어떤 공간으로 정의했는지에 따라서 원칙이 다르겠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잘하게 해주는 학원이라면 의지가 없어지면 잘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먼저 정하시고 자유입니다. 단 생각해 보실 것은 A보다는 B보다는 C가 저희 시장 규모가 크죠. 더 많은 학생들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공부 습관조차 없죠. 그래서 시장 규모도 크고 표본의 고객의 표본 수도 모수도 크고 또 하나는 그 보호자들이 지불 의사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음, A보다는 B보다는 C의 성격으로 학원의 역할을 좀 부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점점 그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들에 대체되는 학원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려고 하면 어디서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의 생존 경쟁력을 높이시려면 C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학원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역할을 스스로 원장님께서 부여해 보시고 그 역할에 걸맞는 원칙들을 세워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전에 저도 그 강연을 잠깐 보게 됐었는데 광주에서 영어학원 하시는 원장님이세요. 크게 학원을 키우신 분인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 그분 학원에 즐거운 반인지 행복한 반인지 아무튼 그런 반이 있대요. 뭐냐면 정규 과정에서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 반으로 편성을 해둔답니다. 그래서 반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학습 부진아들 그리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 숙제 잘 안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따로 두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 아이들과 일단의 목적이 다르죠. 한 3개월 단기 목표를 봐도 당연히 목표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반에 배치를 해서 학원에서 다시 공부에 적응시키고 습관 만들고 해서 다시 정규반으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학원에서 중간에 아이들을 정리하지 않고도 계속 그러니까 매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아이들은 다른 학원 가도 갈 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지를 쳐내기보다는 재분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진 학생들의 분류가 되면 보호자가 그 상태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성적 올리는 것보다 다른 뭐 공부를 하게 만들고 일단은 공부 습관을 잡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원에서의
하루에 2시간, 3시간의 시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협조가 필요하겠죠. 뭐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협조가 사실 뭐 선생님처럼 붙어서 공부를 시켜주세요, 이런 게 가능했다면 학원에 보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아까 오늘도 어제였나? 저희 카페에 비슷한, 지금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계신데, 아, 잘 올려놓은 강의 보라는 거 안 보고 하라는 숙제 안 하는 아이들 정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봤어요. 이런 방법들, 자, 학부모님께 이놈은 비대면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네요, 제가 수강료를 받기 곤란하니 일단 수업 진행은 멈추고 대면 수업할 때 수강료로 2월에 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음, 학부모도 충분히 문제를 공감하고 있으면 어,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죠. 학부모 입장에서도. 종성이 이놈이 제 손이 닿지 않아서 어머님의 협조가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종성이에게 경고1회 추가 시 용돈 3만원 삭감, 2회차 시 추가 5만원 삭감이라는 카드를 던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방법. 종성이는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한번 어길 때마다 비대면 풀리고 나면은 5시간씩 주말 보충 추가다, 니네 엄마도 허락하셨어,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 저는 현직 학원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금 학원에서 적용하고 있던 그런 방법들은 아닌데,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은, 지금보다 나은 방법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도 다른 곳이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다른 곳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애인데 나라면 안 된다 그러면 놔줘야겠죠. 그런데 다른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도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원장님 입장에서도 학생을 데리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결정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거가 있어요. 고객 생애 가치라고. 고객 한 명이 평생 동안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한테 돈을 얼마나 쓰는가, 기대 매출이 얼마인가, 한 사람에게 기대 매출이 얼마인가 이제 지표가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의 수강료가 25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보니까 통계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평균 3년 재원하더라 하면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년 하면 900만 원이 우리 학원의 고객 생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5만 원 받고 내가 이 짓 해? 라는 생각이 들 때, 힘들게 내가 이걸 참아가면서 이걸 해야 돼? 900만 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억누르실 수 있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은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잘라낸다 라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저한테 잘릴 원장님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상 범주에 드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들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속해서 연구해서 끝까지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많은 원장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나중에 자르고 싶은 학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원장님의 매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인데 내년 계획 잘 세우시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